섀도우 매핑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섀도우는 그림자 물체들 사이의 공간적 한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A번 사진을 보면 이게 떠 있는지 땅바닥에 있는지 구분이 잘 안 가는데, B번이 좌측 사진을 보면 그림자를 통해 섀도우를 통해 땅 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사진을 보면 땅에 딱 붙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자는 영상이 시각적 사실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왼쪽은 셀프 섀도우가 안 된 것이고 오른쪽은 셀프 섀도우가 된 것입니다. 그림자 관련 용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 광원이고 두 번째는 영역 광원입니다. 먼저 점 광원은 하드 섀도우를 생성하는데, 이 하드 섀도우는 빛을 받는 지역과 그림자 영역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A번째 사진을 보면 이렇게 분명한 그림자가 생기지만, 영역 광원은 소프트 섀도우를 생성하면서 분명한 경계선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흐릿한 그림자가 생성됩니다. 소프트 섀도우는 완전 그림자 움브라와 반 그림자 핀 움브라가 있는데, 완전 그림자는 이 부분이고 반 그림자는 이 부분으로 부분적으로 그늘져 있습니다. 이 교재에는 하드 섀도우에 초점이 되어 있는데, 소프트 섀도우는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하드 섀도우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섀도우 매핑이랑 투패스 알고리즘으로 구성되는데, 투패스 알고리즘은 한 프레임을 렌더링하는데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두 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패스에서는 섀도우 맵을 구성하는데, 먼저 카메라를 광원의 위치에 놓고 렌더링을 수행합니다. 이 광원의 위치에 카메라를 이렇게 놓고 광원으로부터 보이는 점들의 깊이 값을 텍스트에 저장하는데, 이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이 깊이 값을 텍스트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 Z 버퍼링을 통해 그 깊이 값을 텍스트에 저장하는데, 이러한 깊이를 텍스트에 저장하는데 광원에서 바라볼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프래그먼트 Z 값만 저장해 놓는 것이 섀도우 맵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통상적인 렌더링을 수행합니다. 정점 처리, 레스터와 프래그먼트 처리 출력 병합 과정을 수행하는데, 이 프래그먼트 처리 과정에서 색깔을 결정할 때 그림자냐 아니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 각 픽셀마다 광원과 픽셀 사이 거리 D를 구합니다. 이 픽셀과 광원 사이의 거리 D를 구하고, 아까 첫 번째 단계에서 했던 섀도우 맵에 저장된 Z값과 비교를 합니다. 이 Z값, 만약에 D가 Z보다 크다면 이 픽셀은 그림자고 빛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경우인 P2를 보면 이 D와 Z 값이 같고 D가 더 Z보다 크지 않으니까 이것은 픽셀은 빛을 받고 그림자가 아니란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피스 에큰이라는 자잘한 그림자가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이 B번 그림을 보면 이 그림자 주변에 이렇게 자잘한 그림자가 섞여 보일 수가 있고, 또한 그림자 품질이 섀도우 맵의 해상도에 따라 좌우됩니다. 해상도가 안 좋으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림자가 계단 모양으로 울퉁불퉁해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문제가 왜 생기는지부터 보면, 패스 2 렌더링 시에 샘플링한 점과 패스 1 섀도우 맵 생성 시 샘플 점이 대개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광원이 있고 카메라가 있는데, 픽셀 P1, P2는 현재 앞에 가리는 물체가 없어서 다 조명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요 D2번과 Z1을 보면 이 D는
렌더링 시에 샘플링한 점이 거리이고 Z는 이 섀도우 맵에 들어있는 그 샘플 점인데 아까 공식에 따르면 D가 Z보다 클 때 그림자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에서도 D가 Z보다 크기 때문에 그림자로 판정이 내리고요. 하지만 지금 앞에 가리는 물체가 없기 때문에 빛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그림자로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P2도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보면 빛을 받는 것으로 판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서피스 아키네라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패스2 렌더링 시에 일정한 바이어스 값을 Z에 더해주는 것입니다. 이 P1은 패스2 렌더링 픽셀 좌표이고 이 패스1 섀도우 매핑에서 얻은 이 점을 일정한 바이어스 값을 더해줌으로써 Z1 프라임으로 만들어주고, 그럼 아까 이 D가 Z보다 클 때 이 그림자다 라는 것을 이제는 Z 값이 더 커지니까 그림자가 아니게 돼서 빛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바이어스 값은 몇 번의 시험을 통해 거쳐서 정해집니다. 첫 번째 사진은 바이어스 값이 올바르게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이 그림이고, 두 번째 사진은 바이어스 값이 너무 작았을 때는 이런 여드름 같은 잡티 같은 현상들이 아직 좀 남아 있고요. 세 번째는 바이어스 값이 너무 클 때는 이 그림자가 오히려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섀도우 매핑 두 가지 문제점에서 이 서피스 아키네라는 자잘한 그림자가 섞이는 것은 해결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림자 품질이 섀도우 맵이 해상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섀도우 매핑이 두 번째 문제, 해상도 문제는 해상도가 작을 경우 픽셀의 개수가 섀도우 맵 텍셀의 개수보다 훨씬 많은데, 그림을 보면 파란색이 픽셀이고 빨간색이 섀도우 맵이 텍셀의 개수입니다. 텍스처 확대의 경우처럼 겹선원 보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는 겹선원 보관을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거친 윤곽선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단순한 해결 방법은 섀도우 맵 해상도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해상도가 증가하는데, 여기를 보면 해상도가 아주 거칠고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패스 1에서 섀도우 맵 생성하는 단계를 자세히 보면 카메라를 광원으로 위치시키고 통상적인 렌더링을 할 때 Z값만 남겨서 저장하는 게 섀도우 맵이었습니다. 모든 정점은 월드 공원으로 변환된 후 광원 기준으로 카메라 파라미터를 설정한 후 뷰 변환, 투영 변환을 합니다. 뷰 변환은 카메라의 외부 파라미터 eye at up이 있었고, 투영 변환은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 4개에 의하여 시야 절도체를 이렇게 직육면체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버텍스 쉐이더 패스 1번과 프래그먼트 쉐이더 패스 1번이 있습니다. 정점 처리를 보면 정점은 월드 변환, 뷰 변환, 투영 변환을 하고 나서 이 x, y, z, w 값 중 나머지는 필요 없고 z와 w 값이 필요하므로 z와 w 값을 이 x, y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는 이 부분이 z가 되고 이 부분이 w가 되므로 둘이 나눠서 원근 나눗셈을 한 후 NDC를 구합니다. 이 값을 텍스처에 저장을 함으로써 섀도우 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스2에서는 정상적인 렌더링을 하는데 버텍스 쉐이더 패스2와 프래그먼트 쉐이더 패스2가 있습니다. 먼저 정점에 대해서 월드 변환, 뷰 변환, 투영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정점을 빛 공간 기준으로 정점을 변환합니다. 그 다음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는 이 부분이 결국엔 Z와 W로 나눈 값이 되니까 이것이 광원과 픽셀 사이 거리 D가 됩니다. 그 다음 빛 공간으로 만든 XY 좌표는 섀도우 맵에서 읽어올 텍스트 좌표 UV를 만들어내는 데 쓰이는데 이때 Y좌표 부호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0.5를 곱하고 0.5를 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어스 값을 설정하고 Z값과 바이어스 값을 더한 게 만약에 D보다 크다면 그림자고 그렇지 않다면 빛을 받게 됩니다. Y좌표를 왜 변경하느냐면 빛 공간에서 이 XY 좌표를 이 UV 텍스처 좌표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Y를 반대로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 다음에 말부터 1에서 0부터 1로 변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 2분의 1을 곱하고 2분의 1을 더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섀도우 맵에서 이것을 읽어와서 바이어스하고 더해서 더 큰지 작은지 비교하면서 그림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가 낮으면 거친 윤곽선이 나타내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섀도우 맵 필터링을 위해서 만약에 근접점 샘플링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픽셀 P가 광원까지 거리 50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 네 점은 섀도우 맵에서 읽어온 Z값들이 됩니다. 근접점 샘플링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가장 가까운 점은 이 점이 되고 그 값은 10이 됩니다. 여기서 50보다 작기 때문에 D가 Z보다 크게 되므로 이것은 그림자라고 판정을 내릴 수가 있고 만약에 겹선형 보관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Z값들을 거리 비율로 섞습니다. 만약에 섞게 되면 64가 나오는데 이 값은 또 50보다 크기 때문에 D가 이렇게 되므로 그림자가 아니라 빛을 받는 판정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보아 섀도우 맵 해상도가 낮아서 윤곽선이 거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접점 샘플링이나 겹선형 보관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개의 텍스트 각각에 대해 픽셀에 대한 가시성을 결정한 후 이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D를 50으로 가정을 했는데 이 4개의 점 각각 10, 110, 100, 100으로 가정을 했고 여기가 D보다 작기 때문에 0이 되고 D보다 크기 때문에 1이 되고 50보다 크기 때문에 1이 되고 50보다 크기 때문에 1이 됩니다. 이것을 거리 비율로 각각 보관을 하면 0.58이 나오게 되고 이게 픽셀이 빛을 받는 정도입니다. 이걸 이용하면 경계가 거친 모양이 아니라 소프트 섀도우처럼 검정색과 흰 색깔만 있는 게 아니라 빛을 받는 정도에 따라 흰색이 회색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텍스트를 참조하여 이들에 대한 픽셀의 가시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결합하는 기법을 PCF라고 합니다. 다이렉트 3D에서는 이러한 함수가 있어서 이 함수가 PCF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9개의 텍셀 가직선을 계산한 후 이들을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 섀도우처럼 검정색과 흰색만 있는 게 아니라 빛을 받는 정도에 따라 회색이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섀도우 매핑이 두 번째 문제점, 해상도에 따라 거친 윤곽선을 PCF 기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